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지금 여기 프로이드가 앉아있고 융이 앉아있다면 선생님이 한참을 프로이드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융을 바라보시고 나서 한 말씀을 하신다고. 예를 들어 제가 화성인입니다. 이 지구에 와가지고 유명한 천재가 있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생을 영화처럼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화성인이 질문하는 거죠. 이건우 선생님, 내가 화성인으로서 요약 정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프로이드의 일생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화성인이 인터뷰로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은 프로이드가 평생 연구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양파를 얘기했지만 네. 양파 껍질 한 껍질을 벗긴 최초의 사람. 대한의학계에서 확 와닿습니다. 확 와닿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저야 뭐 확 와닿지만 또 확 와닿는 분들도 웃으실 분도 많고, 그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데요. 양파의 껍질을 처음으로 한꺼풀 벗겼다.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성인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화성인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융은 비서들이 벗겨놓은 양파 껍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논문을 많이 썼는데. 야, 네. 자, 그러면 양파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화성인이 진짜 양파만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보고할 때 그 비유로 드신 양파란 인간인가요? 인간의 내면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내가 비유하기 위해서. 네. 껍질을 벗겨도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한 말로 크레물린 같다고. 러시아의 네. 크레물린. 벗겨도 알 수가 없어요. KGB 같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거니까 그 비유해서 내가 하는 얘기. 네. 그냥 선생님께서 이제 프로이드의 삶과 융의 삶을 양파로 아주 확실하게, 그러나 정말 쉽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프로이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이드는 그동안은 그냥 양파 덩어리 자체로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뭐 영혼의 존재다, 육체적 존재다, 신적 존재다, 이렇게만 바라보던 것에서 그런 의식을 이렇게 까면 그 안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을 많이 행동과 삶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걸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다. 최초의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서양의학의. 네. 서양의학은 뭐라고 볼까? 증명되지 않는 거는 믿질 않는 거예요. 바로 과학이네요. 그렇지, 과학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체 이학을 연구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 프로이드는 원래 그 신경학자예요. 네, 신경의학자, 과학자, 신경과학. 예. 정신의학자가 아니에요. 네. 신경학을 공부하는 그 논문 제목을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뱀장어의 신경계통을 연구한 거예요. 아이고, 야, 상상도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네. 마음이라는 것도 이 신경계통 모양으로 체계화할 수 없을까? 네네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문제. 그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강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비아도 있어. 네네네. 그 가스등에 대한 이 포비아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그 유태인에 대한 또 이제 그 인종적인 거. 네. 뭐 이런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기 성찰. 네. 그걸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신의학을 하면서 처음 공부한 게 그 최면술이에요. 네. 그거는 그 샤르코라는 유명한 그 파리의
샬페트리 병원이라고 이제 그게 원장이 있어서 네. 그분이 최면술의 대가예요. 네. 그분의 어디서 쓰는 글들을 읽어보면 자기 평생에 최면으로 고친 히스테리 환자가 10,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말이 10,000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나는 일생을 정신과를 해도 교과서에서 정의되는 그 순수한 히스테리 네. 10명도 못 봤어요. 그만큼 바뀐 거예요. 네, 시대가. 그 샤르코가 그런 최면술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프로이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최면술을. 그래 이렇게 가지고 집이 이제 좀 가난해 놓으니까 바로 대학에 가지를 못하고 개업을 해야 되는. 네. 저죠. 네. 그래 개업을 해가지고 최면을 가지고 해보니까 최면이 안 걸려요. 최면을 걸면 샤르코는 탁 걸리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왜 안 걸릴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자유연상기법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치료자 환자 관계라고 하면 내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네. 꽃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많은 생각 가운데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네. 봄인데 꽃이 폈네요. 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린 거란 말이에요. 네. 프로이드는 그걸 딱 잡고 파고든 거예요. 네. 내놓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후벼 파는 것보다는 네. 상대방이 내놓는 걸 가지고 그거는 창문을 열어준 거야. 네. 열어준 걸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꽃이라는 창문을 열어주는 대로 그렇지. 네네. 그렇게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돼요. 이제 그거를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걸 어디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내서 이제 무의식을 증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진짜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네. 의학은 의식의예요. 네네네. 철학도 의식적인 그 철학이지 무의식에 대한 철학은 없어요. 서양에. 네네. 그거를 의학적으로 증명해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예를 든 것이 이제 꿈이라든지 말을 실수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취중 진담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 프로이드 이론하고 같은 거예요. 실수로 말을 한 거 그게 진실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하는 거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억압하잖아요. 네네네.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화산처럼 불쑥 올라와 버린 거예요. 실수. 그게 본질이에요. 네. 우리 의식 수준은 감추고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불쑥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실수하고 꿈. 이걸 가지고 무의식을 증명하려고 케이스를 많이 내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의학에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의학에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것이 서양에서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은 상상이 풍부하고 말이지.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에다가 정신분석적인 거하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뭐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온 게 의학이거든. 아이러니한데요. 의학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온 게 의학에서부터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술이 받아들여서 퍼져서 의학이 받아들여요. 서양 의학의 방법론적으로 보면 그거는 의학이 아니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있다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그거는 이미 동양에서는 몇천 년 전에 해결했던 문제예요. 동양 사람들은 심신일체다. 서양 사람들은 이분법이에요. 마음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그것이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뭐 한 200년 됐을까? 네네.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위대하다 거의. 그렇군요. 그런 볼모지 같은 이원론으로 가득한 서양 세계에서 그렇지. 이론론으로 이것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한편 이런 의문은 드네요, 선생님. 동양에서는 이미 증명된 거다. 일체 유심조다. 심신일원이다.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으로 이미 돼 있었는데 지금 프로이드가 만든 그 과학적인 이론, 그 정말 고독한 천재가 평생에 걸쳐서 애썼던 정신분석학이 이제는 서양뿐 아니라 동양 전 세계의 마음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바이블처럼 됐다는 것은 무엇이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동양에서 정신의학이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그만큼 발달한 데서 왜 동양에서는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것이 나오지 못했고 그 볼모지 같은 서양에서 나왔을까? 물론 이것이 프로이드의 위대성을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양에서는 프로이드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네. 동양에서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몇천 년 전에 태어났다 거의. 네.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네. 보는 시각은 정신분석적이에요. 아하. 네. 그걸 무엇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 그럼. 이미 삶의 곳곳에 그렇죠. 프로이드의 시각들이 녹아 있었다. 그럼. 네. 그 증거로 제가 얼핏 떠오르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처음에 배운 게 외국의 석학을 모셔서 정신치료법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 사상의 정수를 지니고 있었던 유명한 고승들을 모시고 경봉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을 모시고 서양의학을 공부한 이 정신의학자들이 그 스님들한테 정신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배움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선생님 말씀대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 이미 깊이 그것들이 확립되어 있었고 끝났다. 그런 이야기 같네요. 그러면 이동식 선생님께서도 정신치료에 도자를 넣어서 도정신치료라고 또 말씀하시고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또 배웠던 선생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양에서 이미 끝난 이 마음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겠네요, 보통 사람. 그럼 그 도정신이학 하는 것도 이제 이동식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창안해서 냈다고 그러지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도교.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삼국시대잖아요. 네. 불교. 네. 그 불교에 관한 비석 같은 거 써 있는 거. 네. 그런 거 보면 반드시 불교적인 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적인 거하고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최치근이 남긴 그 비석들도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래 읽으면 불교고, 이래 읽으면 도교고. 그런데 이동식 선생님이 도라는 걸 앞세운 거는 지금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서양의학이 이제 전래돼가지고 병원이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서양 의법으로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하, 네. 먹기 좋게 씹어서 넣어주신 거네요. 통역해서 통역. 동시 통역해 주신 거네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는 고승 정말 탁월한 스님들한테 배움을 가지셨던 초기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 경봉 스님이신가?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을 때 강의를 하시고 네, 잘하지. 그게 정말 인간적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말이죠. 그 스님들한테 배우면서 뭐 뒷얘기랄까 에피소드랄까 기억나는 일이 그것 말고 또 있으실까요? 그거 하나 재미삼아 좀 듣고 싶네요. 그래요? 네. 그 석불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이제 전국에 있는 석불을 다 섭렵하러 다녔어.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돌부처 보러 다닌 게 아니라
그 이제 표정 같은 걸 가지고 그 집합 무의식적인 한국인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한국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방법적으로 참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네네. 송왕사에 갔더니 그 도선들이 많아요. 네. 도를 닦은 스님들이 학승. 네.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은 이제 큰 스님이 모습 되셨겠죠. 네.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내가 나이가 좀 많고 그럼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러지네. 그래서 선생님 이번 달이 윤달인 줄 아세요? 이러는. 넌 음력을 모르니까. 네네네. 윤달이 뭔데? 네. 이제 과학적으로는 알지만 네. 그 윤달이 갖고 있는 의미. 불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윤달에 절을 3군데만 갔다 와도 극락은 따놓은 거랍니다. 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해야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윤달에 절을 3곳만 찾아다니면서도 극락 가는 거는 이거는 뭐 예매해 놓은 거는 갔다 이러는 거야. 이유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내가 딱 치면서 나는 그 뭐 예매는 뭐 끝났다. 끝났다. 네, 그래서. 네. 아, 그래요? 내가 오늘 다닌 절만 해도 9군데 다녔다. 네네. 석불 찾아다니잖아.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무효래. 무효래요? 3개만 다녀야 되는 거야. 야, 많다고 존경. 참, 그 스님과 선생님이 비슷한 분이네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3개만 다니면 좋다고. 참 그 시절이 석불 연구를 하시고 또 스님들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동양에도 벌써 있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선생님의 그 환자를 보는 시각, 마음을 이해하는 시각을 확장시키고 심화시켜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점도 있죠. 네. 왜냐면 이게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크게 말하면 동양 사람이니까 네네. 옛날 동양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어떤 기질이랄까 아니면 그런 분위기랄까 네네. 습관이랄까 관습이랄까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서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한 것의 일환, 그러한 그 선생님의 동양과 서양 이것을 아우르는 일환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화방어기제 개발.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연결될 건 아니고. 네. 한국에는 이제 기제를 한번 찾아보려고. 네. 그 방어 기제는 그 안나 프로이드가 쓴 거예요. 네. 자아와 자아 방어 기제라는 네네. 책으로 프로이드의 딸이지. 그분이 쓴 건데 그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 기제가 그것만 있을 것이 아니거든. 더 많단 말이에요. 기제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네요. 마음을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아있을 곳이 있잖아. 어디서 찾으면 될까? 생각하다 보니 속담에. 네. 그래서 속담을 가지고 내가 분류를 했어. 네. 안나 프로이드가 해놓은 그것도 넣었지만은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 속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래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그것이 참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없던 것을 창조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선생님, 이건 참. 아니, 없던 걸 창조한 게 아니고. 있던 속담이지만. 있던 걸 주워온 거예요. 아, 그 주워온 과정이 창조죠. 선생님 사시면서 뭐 이런저런 그 속담들이 참 지혜의 보고인데 선생님께서 저는 선생님의 제일 좋은 속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지 뭐 이런 속담이라고 신종 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끼고 이 속담은 참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속담이 떠오르실까요? 말도 많다 하는 속담 하나 있지. 그래서 말을 하지 말까 하노라. 말로써 말이 되니 말을 말까 하노라 그 속담이요? 요새 그런 걸 할게. 네.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앉아서 그 거짓말도 세 번 들으니까 정말이지. 서양의 속담에 보니까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침묵보다 말이 낫다고 판단될 때만 말해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나는 좀 엉뚱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침묵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말 안 하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이 최고가 아닐 때가 있어요. 네. 은이 최고. 이건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그게 있더라고. 예. 은이. 네. 값어치가 은이 제일 많이 나가고 금이 그 다음에 나가. 값이. 네. 왜 천주교 같은데 뭐 교황청 가봐도 제기는 전부 은으로 만들었지 금으로 만든 게 없어요. 예전에 역사를 봐도 영국과 중국이 무역할 때도 전부 은으로, 은화로. 네. 그러니까 금이 은보다는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은 그러면 2등. 재해석하자면 침묵은 2등이다. 그렇지. 네. 좋은 말이 1등. 침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야, 이거 어쩌리게 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래 정말 괜찮은 말이 금이지. 말 안 해서 손해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또 말 많이 해서 손해 보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말로써 말이 되니 말을 말까 하노라 하는 게 자자하는 말씀이고. 야, 저는 이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떡은 잘 먹어야지. 네. 잘못 먹으면 몸에 걸려. 꿀떡꿀떡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 떡하니 생각나고 이건 전혀 이 주제하고 관계없는데. 네, 그런 게 이 대담에서 재밌어요. 태국에 가면 그 왕궁들 이제 많잖아요. 네. 거기 왕궁 이름은 잊어버렸다. 네. 그 안에 가면 한국에서 기증한 종이 하나 있어요. 종. 울리는 종. 그 누가 했냐면 이유락 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유락.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분이 불교 신자가 네. 개인적으로 태국의 사원에.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이거 이제 이유락 선생이 이제 기증을 한 건데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내인 보고 이유락 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때 더 이유락이라고 알 때니까. 그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떡국물 그 좀. 그러면 다 알아들을 거잖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유락 씨를 뭐 부정축제했다고 잡아서 막 족치니까 하는 얘기가 큰 돈을 만지다 보면 떡국물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태국에 있는 종 이름을 떡국물 좀 만들어줬어. 네. 저도 선생님하고 대담하다 보니까 떡고물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떡고물 많이 쓰셨어요? 저는 무척 맛있게 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지혜의 떡고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기쁘게 떡고물을 먹은 지혜의 전달자 이서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